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연초가 되면 다이어트나 근력 향상을 목표로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며칠 열심히 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들도 많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는 분들도 많지요. 처음에는 핑크색 작은 덤벨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어 했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처음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더 여러 번 들 수 있게 되지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세운 수많은 계획이나 다짐들을 잘 지켜가면서 실력이 점점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고수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력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 능력을 지칭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사랑방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부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력을 단련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면 학습 목표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관건은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입니다. 학습 목표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장기 목표를 우선 세운 다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서브 목표들을 단계별로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연초에 이번 중간고사에서 90점 이상을 맞는 것을 장기 목표로 정한다면 이를 도달하기 위한 몇 가지의 단계를 정해 이를 차곡차곡 도달하는 것이지요. 만일 목표를 잡은 시점부터 시험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첫째, 현재 나의 수준을 진단합니다. 진단 결과가 70점 정도라면 목표 점수까지 20점의 갭이 있으니 4개월 동안 4개의 단계를 나누어 매달 5점씩 올리겠다는 중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지요. 이렇게 중기 목표를 세운 다음 각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일 계획이나 주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의 기계적인 안배가 바로 그것인데요. 작은 목표나 계획들을 너무 기계적으로 n분의 1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들었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수학 점수가 70점이고 중간고사까지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목표치인 90점을 올리기 위해 매달 5점씩 올리는 것이 바로 기계적인 안배이지요. 사실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을 상승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50점에서 70점으로 20점 올리는 것보다 70점에서 80점으로 10점 올리는 것이 더 힘든 법이지요. 그러므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초반의 중기 목표는 높게, 후반의 종기 목표는 미세하게 잡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초반부터 무리하게 학습 계획을 잡아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달성이 쉬운 초반의 중기 목표는 약간 느슨하게 일일 계획을 잡는 반면에 달성이 쉽지 않은 후반의 중기 목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력을 단련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학습에 최적화된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촘촘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뇌가 피로하면 투입한 만큼의 효과적인 학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뇌의 최적화와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수면입니다. 뇌과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입니다. 가급적 이를 지키는 것이 기억력과 집중력의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시간 못지않게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를 하다가 수면에 들거나 불편한 자세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습관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 역시 뇌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뇌의 활성화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들 운동학원과 학습학원을 배치할 때 운동학원을 먼저 마치고 학습학원에 오면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뇌의 활성화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효과적입니다. 앞에 운동학원이 체력을 고갈하다 싶을 정도의 고강도가 아니라면 먼저 운동을 하고 학습을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공부력을 단련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공부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대부분 전략이 없이 무작정 공부합니다. 무작정 문제를 풀거나 무작정 단어를 외우거나 하는 것이지요. 요령보다는 엉덩이 힘이 진짜 공부력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학습 전략은 시간 대비 낮은 효율로 인해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인상적인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듣기나 읽기와 같은 정적인 학습보다는 소리내어 되뇌이기, 남에게 설명하기와 같은 동적인 학습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반복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것이 에빙하우스의 만각 곡선입니다. 학습한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인데요.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3-4차례 정도 복습을 하면 망각의 폭이 완만해지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복습을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에는 복습이 필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나만의 전략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긴 호흡에 집중이 어려운 친구들은 30분 학습, 5분 휴식처럼 학습과 휴식 간의 간격을 좀 더 촘촘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책상에는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구비하여 방해 요소도 줄여야 합니다. 학습을 하는 시간에는 되도록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여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운동 이론 중 점진적 과부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운동의 강도와 빈도를 서서히 상승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이지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작정 달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수준과 학습 습관을 파악하고 긴 호흡으로 이를 서서히 자극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사랑방의 송쌤이었습니다.